오늘은 남프랑스 와인의 성지 생떼밀리옹과 보르도를 소개하며 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툴루즈를 떠나 와인 산지를 보기 위해 생떼밀리옹으로 가고 있어요. 2시간 40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포도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르도뉴 강입니다. 생떼밀리옹의 유명한 와이너리인 샤또 라니오떼를 방문했어요. 이 와이너리는 1821년부터 가족이 소유해 왔으며 와인은 그랑크리 클라세입니다. 그랑크리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흡수력이 강한 지하 토양으로 구성된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을 의미해요. 현재 보르도 4개 지역인 메도, 글라브, 생떼밀리옹, 소텔은 184개가 그랑크리 클라세로 공식 인정이 되었어요. 프랑스 와인은 AOC 등급을 매기는데 A는 아펠라시옹, 명칭이라는 뜻이고, O는 노리진, 지역이라는 뜻이고, C는 꽁뚜레, 통제라는 뜻으로 원산지 명칭 통제입니다. 이나우라는 국립원산지 통제 명칭 기구에서 등급을 매겨요. 프랑스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여 헥타르당 포도나무의 그루수를 유지해야 하고 인위적으로 키우면 안 되고 자연 그대로 키워야 한답니다. 생떼밀리옹은 보르도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도르도뉴강 위쪽의 가파른 경사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중세의 역사 문화가 잘 간직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와이너리가 많아서 와이너리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을 내에서는 소규모 와이너리가 많아요. 마을 외곽 쪽으로는 최고급 와인 중 하나인 슈발 블랑, 샤또 오전, 샤또 파비, 페트리스 등 큰 와이너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이너리 안에 들어갔더니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식구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9월에 포도를 수확한 후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여 친 가지는 가운데 모아둬요. 기계가 가지들을 분쇄해줘요. 그리고 흙을 주기적으로 뒤집어줘요. 포도나무 가지를 굽혀줘요. 가지에 꽃망울이 달리고 꽃이 펴요. 5월에 파란 잎이 달리고 꽃이 예쁘게 펴요. 7월에 포도송이가 열려요. 가지를 들어 올려줘요. 포도잎의 가장자리를 가지치기 해주는데 3번 정도 잘라줘요. 아랫부분의 잎을 제거해주고 포도송이도 따줘요. 포도가 숙성되고 있어요. 한 가지에 송이가 6 내지 7개만 맺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따줘요. 9월부터 포도 수확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딴 것을 한 명이 모아 지게로 실어 날라요. 기계에 포도를 부어주면 이제는 자동으로 포도가 들어가서 가지는 날려보내고 열매만 모아줘요. 포도 원액을 호스로 모으고 있어요. 엑기스를 파이프로 다시 뽑아내며 찌꺼기를 고르는 작업을 해요. 포도 분쇄물 찌꺼기를 긁어내고 있어요. 탈수 세탁기 돌리듯 해서 압착하여 즙을 한 번 더 짜내주고 있어요. 압착된 포도 찌꺼기가 아주 예뻐요. 포도 원액을 보관하기 위해 참나무를 갖고 와 오크통을 만들어요. 통 안을 불로 그을려서 훈연을 해요.
통의 표면을 기계로 연마를 해요. 오크통 안에 포도액을 꼭꼭 채워 넣어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마개를 닫고 망치로 두들겨 줘요. 와인이 숙성이 되면 감별사가 테스팅을 해요. 좋은 와인은 눈으로 색깔과 투명한 정도를 살펴요.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마셔서 맛을 테스팅합니다. 화이트 와인은 단맛과 신맛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레드 와인은 단맛, 신맛 이외에 탄닌 성분에 의해 떫은 맛이 조화를 이뤄야 해요. 테스팅에 통과하면 병에 와인을 담아요. 이것은 수작업하는 모습입니다. 라벨도 수작업으로 붙이고 있어요. 와인 한 병을 생산하기까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며 이 마지막 영상을 보고 우리 모두는 박수를 쳤어요. 와인 저장고 오크통에 2023년도 와인이 가득 담겨 있어요. 드디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 4종을 시음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와인을 안 마셨는데 지금은 생각하니 아쉽군요. 생떼밀리옹 지역은 1855년 AOC 품질 등급 분류 체계에서 제외되어 이 지역 와인 생산자들은 1955년 생떼밀리옹 지역 자체 품질 등급 체계를 공식화했어요. 생떼밀리옹을 다 보고 이곳에서 40분 떨어져 있는 와인의 성지 보르도로 가요. 어느덧 보르도에 들어왔어요. 보르도 와인의 공식 분류는 1855년 나폴레옹 3세가 파리 세계 박람회 때 보르도 와인을 여러 나라에 소개하고자 보르도 와인의 분류를 보르도 상공회의소에 의뢰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 보르도 상공회의소는 보르도 와인 중개협회에 생산 지역 지도와 전체 와인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고, 2주 후에 협회는 지도와 함께 생산자 명단을 제출했어요. 이때 메독 지역의 와인 60개와 그라브 지역의 샤또 오브랭 1개를 합쳐 총 61개의 레드 와인을 5개의 그랑크리 클래스의 등급으로 분류하였어요. 보르도 내 프랑스 와인이 집약되어 있는 메독이라는 지역은 강의 한가운데 또는 물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메독 중앙에는 지롱드라는 큰 강이 흐르고 2개의 지류가 생기는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도르도뉴강, 왼쪽으로 흘러가는 가론강으로 양쪽으로 벌어져요. 보르도 왼쪽 지역은 자갈로 뒤덮인 토양으로 배수가 좋아 탄닌이 풍부하여 미네랄이 있대요. 보르도 오른쪽 지역인 생떼밀리옹은 토양이 석회암과 점토가 있어 와인이 부드럽고 과일향의 맛이 난대요. 우리나라도 특산물에 상주 꽃감, 안흥 찐빵 등 앞에 지역명이 들어가듯 프랑스 와인도 지역명을 꼭 알아야 해서 생산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AOC 등급에 따라서 와인병 라벨에 붙일 때 A는 보르도 넓은 지역, O에는 메독, C에는 메독보다도 더 작은 마을 이름을 쓰면 가장 높은 등급의 와인입니다. 메독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마을은 생테스테프, 포이약, 생질리엥, 마고 등 4곳의 마을이 표기됩니다. 1974년 샤또 무통 로실드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유일하게 승격됐는데, 프랑스 와인 역사상 등급 변경은 최초이며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부르고뉴는 마을보다도 지역명을 더 작은 밭까지 표기하는데, 제일 비싼 와인인 로만의 꽁띠가 밭 이름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트램이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뒤쪽으로는 킹콩스 광장이 있어요. 19세기 고성이 있던 자리를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만들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지롱드 당원을 기리기 위한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이 기념비는 프랑스 혁명기에 기요틴에 처형된 지롱드파 지지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보이는 건물은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이것은 브루스 광장입니다. 분수 위에는 산미 여신이 있고 그 뒤의 건물은 세관 박물관이에요. 왕의 광장이라 불리던 장엄하고 우아한 18세기 프랑스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브루스 호텔이에요. 브루스 광장은 1730년부터 1775년까지 앞에 가롱강을 따라 건축가 가브리엘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루이 15세 동상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파괴되었고 1869년 산미신 동상 분수가 세워졌어요. 브루스 광장 앞에는 가롱강이 흐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반사물로 물의 거울이 있어요. 물의 거울에 브루스 광장과 건물이 비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야경의 모습이에요. 이 화려한 쇼는 3단계로 진행되어 3분간 바닥에 물로 가득 채우고 15분 동안 건물이 물에 비치는 광경을 관람하시면 돼요. 그리고 5분 정도 고여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짙은 물안개가 3분 동안 광장을 뒤덮어요. 보르도는 항구 도시로 가롱강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보르도의 뜻은 물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별명이 달의 항구인데 도시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서 그렇게 붙였대요. 진한 자주색 보르도 와인의 유명 산지로 이곳에선 와이너리를 방문 안 했어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도시 색깔이 은은하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와인의 성지 생떼밀리옹과 보르도 도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